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계련 부설 싱크탱크인 그 자유사회 연구소의 어떤 이념의 지향성이라든지 혹은 또 정치 신인을 어떻게 발굴하고 학습시킬 것인지에 대한 각자 의견을 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본인 소개 잠깐씩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화면 보시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대포가 하겠습니다. 예. 여기 다대포 목소리 조금 크게. 좋은 이게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이 다대포 학원이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일까지 발전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단순한 투쟁과 뭐 그걸 넘어서 사람을 기를 것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도록 자유사회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우리 최철 소장님과 또 김판수 강사님 또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소개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6년도부터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역 광장에 처음으로 태극기 들고 나와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업 부산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사회 연구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발굴 및 그다음에 학습 방향에 대한 그 주제가 되겠는데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지방선거까지 남아 있는데 1년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또 금방 지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오늘 뭐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 다대포까지 꽤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낙동강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네, 좋은 것입니다. 이걸 참 천혜의 좋은 경관을 앞으로 우리 부산이 잘 살려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왔습니다. 저는 저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에 한 30년 정도 봉직한 김병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치의 부산연합 그리고 이제 그 부설 싱크탱크인 자유사회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좋은 생각을 내보라 해서 저도 그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계 부산연합 약칭 정계련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부설 싱크탱크 자유사회연구소 소장직도 겸임하고 있는 최예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토론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각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던지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자유사회연구소를 구성하는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정계련의 간부들 이분들이 뭔가 그 어떤 인식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의 진행은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의견이 거의 다 일치되면은 뭐 다음 질문 넘어가고 조금 의견이 다른 거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념 전쟁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 이념 논쟁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은 너무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 논쟁보다는 좀 다른 국민의 복지나 뭐 남북 통일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파 진영 내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 간의 명확한 이념
그 진영을 부분해서 적과 아군이 정확하게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낡은 색깔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념 논쟁은 이제는 좀 그만두자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이 대표적인 이념 논쟁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이념을 내세우지 말고 뭐 이런 그 좀 중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그 정계린이나 자유시민연구소에 있는 그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인식에 대한 공감을 먼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 좀 말씀드리기. 그 민주당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변질된 거죠. 변질되기 전 민주당하고 지금 문 정권 혹은 노 정권 이후의 민주당하고 우리가 그걸 예리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쪽 편을 잘 분석해야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신무장을 하고 그걸 자기 신념으로 해가지고 남한 사회까지 글로 끌고 가서 종국적으로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 하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고 남은 저 찌끄리기들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 살인마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 공산화되면 아마 엄청난 생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거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명확하게 이 민족과 국가를 적화로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념 전쟁을 이제 어떻게 이 우파가 승리를 거둬야 하는 그 전략에 있어서는 또 다양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저 여당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얘기하는 게 색깔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리고 저희 자유우파가 이념투쟁이 아닌 걸로 해버리게 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하나 잃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색깔론은 저쪽에 뭐 자유우파에 대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전략은 또 저희들이 따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념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어떤 좋은 상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에 그 상품의 포장 기술도 중요하다고 보죠. 맞습니다. 예, 뜯어보고 싶고 또 사고 싶은 그렇지, 그런 맞습니다. 디자인 예, 소위 말하면 그 효능보다도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맞습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차를 구매할 때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뭐 대단한 가치고 지금 저기서 말하는 뭐 이념 전쟁의 뭐 색깔론을 얘기하지만 거기하고는 나라를 지키고 살려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 좀 아까 말한 포장 방식이나 디자인의 방식을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어떻게 이것을 소위 말하면 디자인할 것인가, 예.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는 그 말씀이 일단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의를 하고 동의를 먼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념 전쟁을 그냥 우리가 바로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념 전쟁은 분명하고 또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념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제 젊은 입장이나 중도랄까 일반 시민을 있어서 볼 때에 제가 아까 상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상품의 그 디자인을 사람들이
아니 실속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보고 적응해야 되고 하듯이 맞습니다. 우리의 운동이 그런 것까지 좀 섬세하게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좀 더 젊은이에 관심 있고 또 많은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는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포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우파의 가치는 좌파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좌파가 그런 문제, 포장 기술이 기가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다 하지 않습니까? 집회할 때 문화 축제 하니까 젊은 아들이 공연보러 나갔는데 거기 숫자가 나오고 뭐 그거 얘기 끌려가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디자인 문제를 도외시했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막 해대 버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사람이 질린다 할까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다. 또 자유사회연구소나 우리 하는 일에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적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인식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이 전쟁에 우리의 아군으로 같이 함께 동조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좌파들은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제 전복 세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소위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이후에 치열하게 시도했고 거기 북한을 그들은 민주기지라는 소위 민주기지라는 이름으로 건설하고 북한에서부터 해서 남한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적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노재봉 전 총리 아시죠? 네. 노재봉 전 총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입니다. 노재봉 총리 밑에서 배운 그 제자들이 여기에 같이 공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서명구, 유광호, 조성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학계에 가장 그 뛰어난 학자들이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가진 정치 우리나라 상황 인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나라는 현재 체제 전복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인식을 일반 대중에게 아직 전달되어 있지는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그럼 뭐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싸움 이런 데 대해서는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그런 프레임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은 듯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하는 게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좌파들이 지금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고 또 학계도 사실상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교조가 완전히 지금 모든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의 논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입됨으로 해서 제대로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다수가 그런 이념 논쟁에 뭐 좀 그런 색깔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논쟁을 하는 걸 싫어한다. 그거 해서 국민들 뜻대로 그게 맞춰가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못 길들여진 국민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체제 전복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계련 간부들이나 우리 이 자유사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이 이념 전쟁의 진실을 제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런 운동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의 잘못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 나름대로 대안이 소위 말하면 학교 교육에 맡겨서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소위 말하는 대안학교를 전국에 많이 세워야 된다.
부모가 가르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사이다 보니까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가 다 대안학교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올바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파들이 그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말이지 딱 치고 나서 저거가 무슨 딱 돌보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정말 소외계층 돌보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제가 있는 단체도 소외계층을 돌보는 단체인데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이 그게 대해서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파의 약점이 소외계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밀리 나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게 아까 말한 포장 기술이나 이슈의 선전이라든지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운동을 성공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장단기로 뭐 학교 세우고 한다는 게 뭐 하루 1, 2년이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의 정교조와 학교의 잘못된 점과 싸우는 부분은 그거는 장기적인 문제는 저는 대안학교라고 보고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보고 단기적인 문제는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적인 관심과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 운동이 좀 더 국민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 북한은 이미 뭐 옛날부터 그래왔고 남한의 대한민국에 있는 이 체제 전복 세력과 연결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이제 정치 공작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소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부르고 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부른다면 또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또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이 한 뭐 30%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뭐 투표할 때 보면은 뭐 사실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중도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표를 얻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도 중도파가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던 것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그 대표적인 정책을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의 주제는 저희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들을 우리 그 우파 진영의 동조 세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데 대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도라면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녀 운영할 때 나는 그분들 대부분 나는 뭐라고 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지 공산주의 체제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간 그 영역이 아니고 뭐 여러 그 분파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중도라는 거는 진짜 뭐 중용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일념을 지어놓은 사람들이라고도 봐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자본주의를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자본주하고 그 밑에 근로자들하고 이제 지금 뭐 많이 정도가 됐지만은 그런 데서도 어떤 중도라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물론 그 근로자들도 좀 돼야 되고 그렇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중도층을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저게 이제 그게 초점 맞춰 간다면은 저기 정치적인 중도, 이념적인 중도, 그럼 어떤 걸까요? 여기 중도라고 하는 거는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도에 계신 분들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좀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우리 편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은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좀 모양이 좋고 색깔이 좀 좋고 아까 우리 목사님 좀 디자인이 좋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하고 또 보니까 이 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쪽에 섭니다. 서다가 또 이렇게 판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이쪽이 좀 더 멋있어 보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 표의 좌우대 좀 멋있어 보이고 저쪽으로 안 따라가면은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몰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이념의 중간이 아니고 이념의 중간은 아닌 것 같아.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유우파가 뭔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셀을 만드는 것이 중간에 계신 분들을 우리 쪽으로 일단 데리고 오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분들도 사실은 이게 저렇게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전체적인 정치 인식이 올라가야만 아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중도라고는 항상 어느 세대 다 있습니다. 힘의 기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소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회 구조는 모든 구조가 그렇는데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서만큼은 이게 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파 운동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보편타당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보편타당한 가치를 그들의 논리에서 입장에서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모든 데는 중도가 다 있죠. 그러면 그 중도를 우리가 우리 쪽으로 와야만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 또 교육, 또 캠페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우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호 박사님께서 사실 중도를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내가 중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좌파다, 우파다, 중도파다 해서 중도파가 여론조사 해보면 제가 볼 때 한 30%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중도파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방법론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중도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까 저는 김판수 씨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뭘 모른다고 그게 잘 몰라서 중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좌파와 우파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지 않습니까?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우파는 우파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를 하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분들 여러 사람 만나서 또 그럼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지. 몰라서 중도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알면은 아까 우리 김병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옳다. 그거 우파예요. 그거 중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옳다. 이거 우파입니다. 그런데 중도라는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그분들에게 가르치야지 우파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면 다 우파로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뭐씩 집어넣는다 해서 옳지는 않을 거고 결국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 뭔지 좌파와 비교해서 우파적 가치가 왜 우월한지 그거를 가르쳐야 되지.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면 저는 다 우파로 끄덕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대로 좌파와 우파를 제대로 가르치면 국민들 90%는 다 우파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보시면 뭐 네. 작가 아무도 없어요. 좌파 가정 없다니까.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좌파가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나? 그들은 선동을 잘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정계련하고 뭐 자유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저도 이제 남옥사님 만나고 강동 회장님 만나고 해서 제가 우파 시민운동 한 지가 2년 반이 넘었거든요. 이 운동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학습을 강조했어요. 처음부터 공부하자, 배우자. 그러면서 이제 우파 농기들 벌써 초청 강연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책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파 운동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왜 공부하냐? 지금 저놈들 끌어내린 게 급하지. 당장 가서 끄집내려야지.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냐? 이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손자병법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피지기거든요. 지피지기가 선거 이기기 위한 첫 번째다 이거죠.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기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가면은 그거 전부 다 죽으러 가는 거지. 예? 저는 그 동학혁명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은 정봉준이가 그 수많은 사람 끌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다 죽었잖아 그때. 예? 우금치 전투입니까? 일본군의 총하고 여는 뭐 죽창도를 갖고 다 죽이는 거야. 무조건 싸우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알고 싸우자는 거죠.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저는 GPG가 모든 성공 전략의 첫걸음인데 질환이 뭡니까? 질환이 바로 학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이념 전쟁에서 학습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공부할 시간 왜 됐느냐 그거 하지 말자 골 아프다 이런 거 있으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깨뜨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지 그런 게 좀.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저희들이 당장 저는 학습하고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학습만 하고 앉아 있기로는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 끝도 한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습하고 행동을 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급하게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저 하긴 어려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잘 준비하셨는데. 이 내용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발굴 및 학습 방향 아닙니까? 방향이고 지금 자유사회연구소 설립 취지를 명확히 공표하고 지금 현재 설립 취지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예쁘게 문화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현안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의 논의가 지금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유사회연구소의 지금 기본 취지는 이것 아닙니까? 자유우파의 인물을 모집을 하고 학습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추천, 공천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을 하고 정계에 진출하는 게 다 끝이 아니고 정계에 진출을 해서 자유우파의 어떤 수호자 역할을 시키자 하는 그게 저희들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현안과 해결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유사회연구소 조직의 기본 정신 가장 대원칙이 되는 것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적 구성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떤 뭡니까 이게 흐름이 있느냐면은 첫째는 이 교육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교육할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고 공천을 하고 선거운동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시민단체로서 지원하고 견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부터 해서 내년
저희들이 그 지방 선거까지의 어떤 이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우파의 가치는 결국 교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교육하는 매체로서 모여서 하는 교육과 아까 말한 유튜브 교육과 SNS죠. 그 다음에 줌을 통한 서로 토론이라든지 줌을 통한 교육도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 모의사 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제 줌으로 하려고 하면 미리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물론이죠. 그 시간대에 그 줌에 다 들어오라고 하면은 다 들어와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에너지 또 우리 김환 예. 대표님 이런 에너지 우리 김병훈 박사님 이런 학계에 계셔서 정말 통일운동에 통일원에 오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참여를 생각합니다. 저는 뭐 탈북민에 관심이 있어서 탈북민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 다 모아서 이제는 쭉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제 전복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중도파라고 하는 분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파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우파적 가치를 다 수용한다면 대부분 다 우파로 온다 이거죠.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좌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정치권 비롯한 모든 분들 좌파가 다 권력을 다 잡고 있다고. 왜 이렇게 됐냐이지 도대체. 예? 자, 그래서 저는 좌파가 현재 어떤 데 성공했다 이거죠. 그들 나름대로는. 근데 성공한 성공 전략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분명히 전략이 있어요. 예? 우리 우파 국민들은 대다수가 뭐 전쟁한다는 의식도 못한 사이에 하다 지금 다 뺏기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우리가 그거를 빼들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들의 성공 전략을 우리가 배우고 벤치마킹 할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전략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통일전선 전략이에요. 통일전선 전략. 좌파 핵심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진취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과 좌파의 진취전 전략을 그들이 잘 써먹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데 그들은 그걸 얼마 동안 했느냐? 무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이거죠. 70년 동안 해왔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결전이 언제냐? 저는 내년 대선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은 전 우리나라 지금 끝난다 봅니다. 또 그게 불과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1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우파가 승리할 전략이 제대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데 또 우파가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예, 이번에 좀 뭐 이 얘기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규재 주필이 이번에 따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정규재 주필은 너무나 위대한 저는 저 우파의 어마어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뭐 저도 정규재 주필한테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국민의힘 버리자 하면서 따로 나온 거 저는 아주 전략적 패착이라고 봅니다. 실패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고집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뛰어난 개인으로 뛰어나더라도 우파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제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거기 이번 선거에서 뭔가 단일화라는 쪽으로 뭔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도 분명히 우파가 단일화돼야 되는 건 뭐 명백한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런 말씀들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참 중요하죠.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이 좀 희망이 보여요. 희망 보입니다. 네. 정말 희망이 보여요. 저도 희망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도 같이 수고했겠지만 저는 뭐 목사가 토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수년이 토요일에 없었습니다. 왜? 토요일마다 참 뭐 같이 모아서 강원 올라가고 뭐 그런 일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지나보니까 이거 어떻게 했나 싶어요. 산중이 별인데 버스 몇터 모아가지고 골뱅 고생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노력의 몸부림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데 그것이 지금 결실을 맺어진다.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내년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몸부림들을 좀 더 대중들에게 알리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계련 TV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산 시민이 관심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평소에 특기로 분들을 강의한다든지 뭐 문화행사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를 늘려야 된다. 독자를 늘리면 그분들이 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정계련이나 통일사회연구소도 알리고 전략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것을 회원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한 이벤트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운동시키고 그래 하면 뭐 내년까지 훌륭한 우리 회원 확보와 더불어 자리매김과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또 유튜브 때문에 우리 자유프로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어떤 인식이 성숙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뭐 결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전략적인 전부 다 이게 유튜브를 보고 일반 개인은 전부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전부 이게 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각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단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국민들의 자유우파의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파들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역으로 이제 뭐 당한 데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서로 공간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이심전심으로 다 이번에 힘이 합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요 유튜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뭔가 제일 중요한 건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게 머리를 써야 되겠지. 구체적인 방법인데 지금 뭐 유튜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쭉 유튜브 옛날부터 보고 하는데 옛날에 열심히 봤는데 요새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또 안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열심히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어떤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어떻게 이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호응도를 얻는지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뭐든지 시작이 절반이라고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에 좀 시행착오 다 있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빨리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몇만 명 부산 시민입니까? 부산 시민. 우선 부산부터 하고 전국나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침 우리 소장님이 정계련 유튜브를 열었으니까 이걸 좀 발전시키는 이제 좀 좋은 분들 자꾸 우리만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기존의 어떤 목적을 위해가 만들어 놓은 멤버들이 아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니 하든지 여기 좀 보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노력이 구체적인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몇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보게 하느냐 문자를 보내느냐 갈라서 문자 보내든지 문자든지 이런 노력이 좋을 것 같고요. 제 경우에 우리 남부 쪽에 내가 문자 딱 보내면 바로 딱 통하는 내 지지자죠. 이를테면 내가 계속 떨어지면서 내 지지자가 한 1,700명 됩니다. 이거는 당국 온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안철수 따라다니고 할 때 무소속 시절에 돈 많이 들여가 못 하던 자료인데 그 중간 보스들이 또 있어요. 60여 명. 그러면 이제 내 같으면 그런 걸 통해가 그 사람들 또 1,몇백 명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자를 보내가 아무개님 오늘 뭐시에 유튜브 어디 한번 들어가 봐라.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 들어가면 내 이야기도 좋고 내가 언제 하니까 들어가 봐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누가 뭘 할 거니까 유익할 거다. 꼭 발악하면 그중에 상당수가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 하면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이제 대표님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에 지방선거에 부청장,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 수십 명을 이제 부산시내 전체 이제 모집할 건데 예비 희망자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다 저마다 그 당원 모집을 얘기하시는데 당원일 수도 있고 저마다 예비 후보 된 사람들은 다 지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몇천 몇백이라도 있어요. 구의원이면 그걸 다 모아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동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조직은 분명히 자유우파 쪽이 다음 정권과 다음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자유우파 쪽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저가 자유우파라고 하는 친구들만 먼저 모으는 겁니다. 정치 지망생들이 어디든 자기가 표가 되는 쪽에 붙는데 그게 연연해서는 저는 이 운동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가치에 올바른 일을 하게 나서면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 모아가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생각 다 굳어져 있고요. 좀 저는 그거는 그대로 한편은 필요할 줄은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람이 전개를 많이 열자 이걸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목표의 사람들을 생각에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 이래 가야 그거는 진짜 훌륭한 시민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시민운동은 그거대로 중장기적으로 하시고 그럼요. 당장에 실효성을 내려야 할 부분은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지탱을 하고 물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그게 치우치면 우리의 순수성이 떨어지면 정말 올바른 가치로 가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순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 이데올로기인데 지금 정치지망생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내자. 그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 부산대 앞에 조민이들 쫓아내자고 그 집회가 어제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저도 한 이렇게 시민으로서 참가를 했는데 비도 오래 영 분위기 안 좋더라고. 비 오고 마이크도 안 되고 막 엉망이더라고. 그래도 그 참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그 일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 카프레이드도 하고 저 광복동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들 말고도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애국 활동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첫째는 자유우파를 신봉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애국심을 행동으로 또 표출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넣으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자유우파의 가치는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은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을 일단 모으는 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자 모으기 쉬운 거는 저희들한테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지금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 자유사회연구소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올 겁니다. 네, 순식간에 올 겁니다. 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쪽에서 내기 들어오기 전에 많이 달아보겠지. 저기 가가지고 내인데 이익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많이 달아보고 아이고 그거 가봤자 뭐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아예 뭐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고 이익된다 그러면은 오지만 하고 문 밖에서 밀어내도 막 찾아올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또 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온다고 나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중간에 걸러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 걸러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우선 당장은 뭐 이 자유우파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부르는 방법이 하나이고 우선 당장은 애국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겠나 하고 또 열성도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뭐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안 나왔더라도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자담을 마치겠습니다.